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정낙탑입니다. 선행대수와 프로젝트를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2조의 주제는 전공에 적용된 선행대수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대부분 공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좀 사회 현상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저희 조원들도 다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이 공학에 적용된, 또 전공에 적용된 선행대수학의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을 알아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공학부를 조사를 했는데, 기계공학에 적용된 선행대수학 개념들을 조사를 했는데, 기계공학에서 주응력, 프린시플,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는 특히 이 응력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 응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선행대수학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은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보통 머리에 받는, 뇌에 작용하는 짜증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기계공학에서는 응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응력은 무엇이냐? 외력이 작용할 때, 어떤 기계 부품에 외력이 작용할 때 그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력이랑 단위는 같고요. 압력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압력도 응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누르는 힘만 누르는 힘만을 표현한 것인데, 응력은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잡아당기는 인장, 그리고 압력과 마찬가지로 압축,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품들을, 부재를 잘랐을 때, 재료를 잘랐을 때 발생하는 전단 응력, 그리고 막대기나 이런 것을 비틀었을 때 생기는 비틀림, 이런 것도 모두 응력의 한 부분이거든요. 기계공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기저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에서는 이것을 미소 변적으로 보았을 때 3차원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힘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응력이 2차원 평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응력 요소라고, 스트레스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응력 요소는 총 3차원에서는 6개가 있습니다. 보통 시그마와 타우로 표현을 하는데, 시그마 x, y, g, 그리고 타우 x, y와 타우 y, g, 타우 g, x,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수직 응력이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양쪽에서, 또는 한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응력이 수직 응력, 그리고 또 눌렀을 때, 압축하는, 그러니까 인장하중 또는 압축하중 등의 수직하중을 받을 때 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수직 응력이라고 하고, 전단 응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른다고 표현을 했는데, 가해진 응력에 대해서 그 평행한 평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정도에 의해 물질의 변형을 일으키는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각형의 그런 재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전단 응력이 가해졌을 때 평행사변형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전단 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원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또 보시듯이 시그마 x와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그 xy 또는 yg, 이렇게 yg가 아니라 타우 yx, 타우 xy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응력의 요소는, 이것을 응력의 요소를 행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9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요소의 평행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거든요. 그래서 타우 x와 yx가 같고, xg와 cx가 같고, yg와 gy가 같다. 그래서 이 응력의 요소를, 응력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이것은 대칭 응력이 된다. 그래서 6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표현을 하면 수직 응력이 아니죠. 일반적인 응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6개가 나오고, 3차원에서는 그 2차원에서는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됩니다. 2차원 평면 응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차원 응력 요소를 그림 2처럼, 그러니까 1-B 이 그림을
이것처럼 경사각 파이로 자른 후에 경사면에 작용하는 그 시그마와 타우를 구하게 되면 너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타우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응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미분에서 그 0으로 되는 그런 파이에 대해서 최대 최소 응력이 구해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먼저 최대 주응력이 발생하는 방향은 아직 주응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 주응력이 발생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탄젠트 이 파이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분의 2타우 x와 y가 된다. 근데 이것을 간단히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온다. 식 3이 나온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얻어지는 두 개의 파이 값을 식 1에 대입하면 주응력이 프린시플 스트레스가 얻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래서 주응력이랑 처음에 이렇게 주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외립을 받는 물체에서 전단 변형력이 생기지 않는 면에 작용하는 수직 변형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응력의 요소에서 이 전단 응력이 없을 때, 이 전단 응력이 없을 때에 0이 될 때에 그 작용하는 응력을, 수직 응력을 주응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즉 2차원 평면에서는 최대 최소 수직 응력, 3차원 공간에서는 최대 중앙 최소 수직 응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 2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구해서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구했을 때 탄젠트 2 파이 S라고 되어 있는데 이 S는 전단을 뜻하는 쉬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식 3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식 A를 식 2에 대입을 하면 타우가 0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응력 방향에서는 전단 능력이 쉬어 스트레스가 0이다. 그리고 식 4를 통해서 사인 2파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식 B를 식 1에 대입하면 시그마는 그러니까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할 때의 수직 응력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러니까 평균 수직 응력 값이 작용한다. 네,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미분해서 구한 것처럼 표현을 하면 주응력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식 7이 되고 최대 전단 응력은 이렇게 타우 1과 타우 2로 이게 최대 최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주응력으로 표현을 하면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가 된다. 최대 전단 응력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공간에서의 응력입니다. 스위치 응력이라고 하는데 3차원 응력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자세히 구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이때 이 방정식의 해가 주응력이 됩니다.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되고 그러니까 시그마 1이 최대, 시그마 3가 최소 주응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도 주응력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까지 언급한 주응력을 설명대수학 시간에 배운 어떻게 공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이 응력 요소들을 대칭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이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아니라 이렇게 고유값과 아이겐밸류와 이 행렬을 뺀 그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그게 특성 방정식이 되는데 그게 0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유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그마 3 시그마 세제곱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3개겠죠. 그럼 이 3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주응력이 3개가 된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식의 해가 주응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응력 요소로 이루어진 행렬의 고유값이 주응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행렬, 응력 요소로 이루어진 행렬이 대칭 행렬이므로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의 그 정리 8.3.6에 의해서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유 벡터들이 서로 수직인 것처럼 주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벡터들도 서로 수직이 되고, 그러니까 직교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직교관계에 있으므로 고유 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 서로 1차 독립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행렬의 고유값이 시그마 1, 2, 3가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1차 독립의 3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게 되므로 이것은 그 대각화를 할 수가 있죠. 팔짝에서 배운 대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1차 독립의 3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므로 이것을 대각화를 하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로 이렇게 대각화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정말 쉽게 이렇게 주응력을 구할 수 있다. 아이겐밸류를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1, 2, 3를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으로 일반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틀랩을 돌려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정말 복잡해서 언급하면 한 몇 페이지를 써야 될 정도로 그걸 쓰게 되면,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 문제에서는 응력의 성분한 행렬이 그러니까 숫자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일반화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평면에서도 3차 공간과 마찬가지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을 이용해서 주응력과 그 방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응력 요소를 행렬로 표현하고요.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이 2차 방정식이니까 이것은 근의 공식으로 해도 간단하고, 이렇게 풀고 정리를 하니까 식 7과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평면에서도 주응력을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참고로 주응력을 구하는 방법 중에 모어스 서클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모어스 서클인데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주응력을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도 결국에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용한 방법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배웠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계공학에 나타난 그 주응력에 적용된 그 선형대수학 개념, 특히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리고 대각화, 대각행렬에 관한 거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정보이 많이 적용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